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입할 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인기가 있었던 상품들 위주로 제가 할 만한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투 발행어음 얘기도요. 충격적인데 이 부분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감기가 걸려왔잖아요. 지금 아주 갤갤거리고 있는데 오늘은 링겔도 맞고 왔습니다. 자, 근데도 약간은 뭔가 감한 편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는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얻은 것도 많고 또 아주 안타깝고 그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야경도 되게 예뻤고요. 진짜 이 강가를 끼고 예쁜 건물들의 조명 조광들을 보는 것들이 되게 아주 뜻깊은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시카고 연준은행도 보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셔서 한 달에 뭐 많게는 반기 뭐 1년 자주 여행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 방법 중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타미당 커버드 콜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이 3%, 4%, 5% 나와봤자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더라도 배당을 10% 정도 받으면서 매월 재투자하는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이 타미당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게 1000만원 투자했을 경우에 1000만원에 3% 은행 이자면 30만원인데 얘는 매월 92,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약 10% 정도의 연환산 배당률이 가능한 수준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변동성, 주가가 어쨌든 움직이긴 하니까 나는 이 움직이는 주가에 대해서 아주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가시는 데가 바로 이 은행 예금입니다. 자, 최근 은행 예금 금리를 보면요. 3.75, 3.66, 3.6, 3.56인데 보시면 기본 2.55입니다. 기본 3.01, 기본 3, 뭐 이런 식이에요. CD 금리가 뭐 3.5 언더니까 3.5가 넘어갈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조건들을 맞추면은 또 이 기본에다가 우대금리 형태로 최고금리를 맞춰주는 형태단 말입니다. 그럼 전기요금을 인증을 하거나 낯선 은행에 가입하거나 뭐 이런 제주은행, 뭐 IM뱅크, 그다음에 기부금을 인증하거나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에다가 기부금 하고 나서 인증하면 또 금리 우대를 주거든요. 되게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3.75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된다. 아주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가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보다 그리고 뭐 임금 상승보다 뒤로 가는 겁니다. 안 좋아요. 숫자로 나타내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서 보셨던 타미당 7을 투자 가정했을 때 연배당 10%잖아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과 300만 원을 넣었을 때 3억을 모은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6년 2개월이 걸립니다. 300만 원씩 넣었을 경우에 필요 개월 수는 74개월. 100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 더 암담해지는 거죠. 3억 모으려면요. 여러분들 뭐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3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씩 넣으면은 12년 걸립니다. 12년. 154개월. 생각보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아주 길죠. 그리고 은행에서 3억을 모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100만 원씩 넣으면 228개월, 19년 걸리고요. 이거 거의 뭐 쉽지 않습니다. 300만 원 넣으면은 96개월, 8년 걸립니다. 뭐 요건 뭐 모수가 크다 보니까 1년 8개월밖에 1년 10개월밖에 안 걸린다.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시간이 되게 아깝죠.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스크도 사실은 크진 않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리스크가 없지만 또 없는 건 아닙니다. 투자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증시 대기 자금은 이탈 중이다라고 제가 9월 13일 날 썼는데 지금 10월 3일이잖아요. 10월 2일이잖아요. 10월 2일인데 이때 삼성전자 매도세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거 기관만 써놨네. 잘못 갖고 왔네. 기관 매도가 7조 매도였거든요. 지금 10조 매도입니다. 10조 매도.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뭐 저점을 감히 예측하고 들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맨날 주식 보는 사람들도 삼성전자 저점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맨날 아주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이 사이에 브릿지 형태, 메자닌 형태, 약간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발행어음이거든요. 확정 금리인데요. 리스크가 거의 없고 그리고 금리도 은행보다 낮습니다. 자, 발행증권사가 보증하는 게 이제 발행증권사가 보증하는 형태이고 확정 금리 약정형 상품입니다. 자, 발행어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투랑 KB, NH 미래에셋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4조 이상 증권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 조건이 맞는 증권사만 신청을 해서 실제로 요 네 증권사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커도 이 채권 운영 못하거나 이걸 팔 자신이 없는 증권사들은 못해요. 한 투만 지금 대박이 난 상태고 나머지 세 군데는 뭐 의지가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CMA의 발행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CMA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RP도 있고 MMW도 있고 그다음에 MMF도 있고요. 자, 근데 이 발행엄은 요런 계좌와는 다르게 위탁 계좌에서 운영이 됩니다. 새로 계좌를 하나 서브로 하나 만들어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발행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 증권사가 망하면은 보증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증권사가 망할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 이내에 만기를 설정해야 되고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1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진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써놨는데요. 1년에 3.9고요. 6개월에 3.45입니다. 그리고 적립식은 4.85인데요. 사실 이 적립식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하나은행에 전화 받은 게 무슨 무슨 손님 그 조건을 충족했다 이러면서 4.7을 주더라고요. 4.7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 했더니 20만 원 한도랍니다.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4.85인데요. 원래 100만 원씩 혹은 1000만 원씩까지도 가능합니다. 1년이면 1억 2천까지도 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정액 적립식 4.85에서 끝나요. 우리나라가 10월 11일 날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이거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그 투자 니즈에 맞게 주식을 할 것인지 타미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발행업 은행 예금 할 것인지를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컨설팅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기간별로 다르긴 하지만 최소 0.2에서 2.5까지도 나오는 상품들이에요. 중도상환 페널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데 3.9를 기록해 보세요. 자, 근데 되게 웃겼습니다. 제가 이거 댓글 보고 알았는데요. 한투 맞게만 더도 4.3, 4.3? 그래서 봤습니다. 발행어음이에요. 발행어음인데요. 토스랑 연계해가지고 가입을 하면요. 0.4%나 우대금입니다. 아까 1년에 얼마였습니까? 3.9였거든요. 6개월에 3.45였어요. 6개월에 4.2고요. 1년에 4.3입니다. 3.9였잖아요. 조건은 토스뱅크 계좌 개설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돼요. 구매하러 가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요. 일단 가입해 놓으면은 사실은 뭐 나쁠 게 없습니다. 토스 계좌 개설하는 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약속했던 수익률 그대로.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나 MTS나 공식 루트로 들어가면은 3.45를 주는 거를 소스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준다라는 거죠. 심지어 얘는요. 주말에도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는 진짜 좀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발행어민가 싶어가지고 하나씩 눌러봤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어 맞습니다. 금액 입력하고 원하는 게 선택하면 구매 완료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발행어 구매가 처음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맞죠? 발행어음은 1년 이내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어음을 말합니다. 자기 자본 4조 다 써놨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써있는데 1등급이 매우 높은 위험이에요. 주식도 매우 높은 위험이기 때문에 1등급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1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6등급이 제일 낮은 건데요. 5등급입니다. 거의 뭐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파산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도상환 수익률도 똑같아요. 1에서 90일 뭐 이렇게 기간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한 3분기,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요, 70%까지 나옵니다. 4.3에 70%니까 많죠. 그러니까는 사실 중도상환 수익률도 수익수료가 없고 확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봤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이거는 야루미님 블로그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카카오는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카카오 6개월에 4.2, 12개월에 4.3. 이 장난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발행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카카오하고 토스를 통하면요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0.4면 되게 커요, 여러분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큽니다. 한도가 없기 때문에 4.2, 4.3 똑같아요. 사실 예금자 보호는 불가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할 때도 약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죠. 수시 입출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3.15의 수시 입출금, 매일 이자를 주는 그런 형태를 원하실 거면은 매일 복리 형태, 그러면은 한 공식 루트만 가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기타 금융상품들 할 만한 것들 볼까요? 신한증권 쓰시는 분들은요, 중개형 ISA 만들면은 연 4.5% 특판 줍니다. 4.5% 나쁘지 않죠? 근데 아쉽게도 3개월입니다. 91일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ISA를 이참에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아니면 계좌 있으신 분들은 3개월 정도를 보너스 받는다라고 보시고 4.5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차이가 크진 않지만 앞서 보셨겠지만 은행 예금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나아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바로 요 틈새 사이에 있는 확정금리형이거든요. 중도 해지에도 4.5%를 줍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11월 22일까지라고 하니까 4.5 중도 해지에도 된다라는 거 기사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확정금리형에서 어떤 현실이냐면 23시간 전인데 연 4.01인데 OK저축은행입니다.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죽어도 안 합니다. 자, 키움증권 중개형 ISA가 특판 ELB, 우리 단골 손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키움증권은요. 되게 신기한 회사예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4%짜리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렸어요. 대박이죠. 4%입니다. 1억 원 늘렸습니다.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또 키움증권만 쓰시거든요. 근데 보면 삼성전자의 그 변동성에 따라서 200%가 올라가게 되면은 4.01, 뭐 확정 4%입니다. 10일 남았고요. 6개월 만기인데 일단은 1억 원 한도가 있는 게 메리트가 있고, 여기 두 번째는 5%입니다. 5%. 보시면 여기는 2천만 원까지가 한도긴 한데 ISA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가입 가능한다라고 봤는데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상품은 사회초년생용 ELB입니다. ELB는 원금보장형, 가입 자격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군인 중에 한 분이면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혼부부 조건이 7년인가요? 그리고 청년 몇 살? 39세까지인가? 군인은 뭐 군인이실 거고요. 신분증 있으면 되겠네요.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5%입니다. 2천만 원까지. 5%면 진짜 커요, 여러분들. 은행 3%입니다. 여기는 5%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키움증권 것도 할만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100%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아요. 주식 다 틀리면 어떡할 겁니까? 돈이 급할 때 빼는 것도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키움증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장외 채권들을 아예 이렇게 홈페이지에 박아놨습니다. 이거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이 장외 채권 팔 때는 중간에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 이자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5%짜리 채권이다 하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고객한테는 3.9를 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3.5니까 3.9 괜찮잖아요 하면서 수수료가 녹아져 있어요. 1.1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조금 친한 고객이다, 4.5 주고 난 0.5%만 먹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채권은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삼척 블루파워, 이건 단골 손님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력발전 관련된 이제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어하는 회사인데 맨날 회사채 발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나올 때마다 달라요. 5.3 주거든요. 저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채권하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금리가 뭐 이런 회사의 리스크를 지면서 4.73이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발행금이 낮습니다. 한양은행은 괜찮겠네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만기가 얼마 안 남았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키움증권에 가면 채권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매도도 안 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래세 다운터치 ELB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7.3 정도 준다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S&P가 이 고점에서 저항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잖아요. 그리고 저항에서 떨어지는 게 리스크인데, 이런 거 하나 담아두면은요, 내가 만약에 평가일에 5%만 하락하면은 7.3%를 주는 겁니다.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안 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만약에 이 평가일, 4번의 평가일이 있거든요. 이 평가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들어간 시점보다 5%가 빠져 있으면 7.3%를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식은 어차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들어간 종목 언젠가는 오를 거 아닙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때 5%가 빠져 있으면 7.3%는 위로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해지 형태로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겠다. 주식 보유할 때 하방에 대한 리스크 해지 시에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미래세 보는 김에 개인 투자형 국채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면은 뭐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분리과세 되면서 2억까지는 뭐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아닌데 가입하면 바보예요. 자, 금리가 3% 후반, 3% 중반 후반이거든요. 왜 하십니까 도대체? 가상금리 준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가상금리 안 써놨어요 심지어.
가상금리 있는데 들어가면 있습니다. 가상금리 준다고 써놨고요. 복리 굴러간다라고 써놨습니다. 못 찾게 놨어요. 뭐 어디 있어? 중도환매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입니다. 선착순이에요 또. 그러니까는 보시면 복리의 마법은요, 안 팔면 복리의 마법. 은행도 복리입니다. 연복리 안 팔면은. 근데 이거 못 팔게 놓고 복리됩니다. 광고 효과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인투자 국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찾으면 복리거든요. 1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환매 가능하고, 표면금리가 3.5인데요 이건 국고채 금리를 추종합니다. 앞으로 금리 떨어지면요 같이 따라 떨어져요. 절대 이건 가상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나온답니다. 이분 말장난 치는 이런 증권사의 횡포에 녹아나지 마십시오. 사실상 기준금리 수준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CMA가 낫습니다. 그냥 파킹 통장 하세요. 이럴 거면요. 소유권 이전도 불가하고요. 상속 유증만 가능하다는,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답니다. 양도 사실상 막아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10년 동안 이거 한 3%대로 3.5로 굴린 것 같은데 0.35%니까 0.6% 정도 더 받는다고 치고, 이거 하실 거면은요 그냥 SPY 아니면 나스닥 QQQ 아니면 SCHD 요런 거 사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묵혀놓으면 복리가 날이 늘어나죠. 당연히 7년만 해도 2배인데요 금리가 7%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벌어야 유리한 형태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발행어음은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주 메리트가 있어요. 떨어지고 나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한투는 거의 지금 꽉 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대 정도의 확정금리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